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메모리스트 1회, 2회, 3월 11일, 12일에 반영된 내용 아주 간단한 줄거리 요약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사랑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첫 회를 했는데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드라마 같아요. 저는 한 7가지 정도의 사건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여기 동백, 사이코메트리,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 기억을 스캔해내는 초능력을 가진 그런 형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까지 받은 스타 형사인데 이 동백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억 스캔을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3시간 정도 남은 범인을 잡아내는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화가 나는 것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해버리죠. 그것 때문에 정직 2개월 받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여기 한선미 천재 프로파일러 한선미 총경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판단하면서 프로파일링 해본 결과 연쇄 살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신웅 경찰차장으로부터 수사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신웅 차장이 조건을 하나 걸죠. 초능력, 그러니까 동백을 말합니다. 초능력, 동백은 모르게 하라 라고 조건을 붙이죠. 세 번째 사건은요. 요 밑에 윤예림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기 공여사 환경미화원인데 동백을 아끼면서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아주머니입니다. 공 여사가 자기 딸 윤예림이 실종돼서 안 보이니까 좀 찾아봐 달라라고 하면서 아주 애원을 하죠. 동백은 정직 중이라서 못합니다라고 했다가 몰래 윤예림이 실종된 장소로 찾아가서 수사를 합니다. 파트너 오세훈과 함께. 자, 그런데 이 동백이, 그러니까 세 번째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인 동백이 윤예림의 실종된 곳을 갔다가 몰래 수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앙숙 임칠구 경사를 만납니다. 그 경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연쇄살인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임칠구 경사한테 일부러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몇 대 맞습니다. 맞으면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기억을 스캔해내니까 지금 연쇄살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사건은요. 그 연쇄살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동백이 찾아갑니다. 그 연쇄살인 피해자 중에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기억을 스캔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건, 바로 그 피해자, 의식불명인 김서경이라는 피해자의 기억을 스캔해서 단서 2가지, 중요한 단서 2가지를 얻어냅니다. 첫 번째, 장돌이, 망치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붉은 돼지 그림, 붉은 돼지가 그린 그림. 이 2가지가 김서경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스캔해냅니다. 자, 그래서 김서경의 전 남친, 그리고 여기 오연탁이라는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의 부하 김민곤, 그리고 결국은 임중연이라는 북부지검장까지 수사를 하게 되지만 결국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짚은 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사실은 이제 그 김서경이
배우지망생, 그리고 여기 오연탁 대표, 해머 엔터테인먼트 대표 오연탁은 김석영을 폭행도 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킵니다. 그 성매매의 고객 중에, 그러니까 성매수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임중현 북부지검장이 있었던 겁니다. 동백이 김석영 스캔하고 병원 밖으로 나오다가 어떤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스캔해낸 거죠. 오연탁 떠오르게 되고 오연탁을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이 오연탁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눈끝만큼도 생각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이상한 말들 함부로 하면서 전화를 겁니다. 누구한테? 부하인 김문군한테 없애버려 라고 전화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동백이 여기 오연탁 대표한테 날라차기 니킥 멋지게 니킥을 하면서 1회가 끝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대표가 오연탁 대표가 김민군 부하한테 성매매에 관련된 기록을 삭제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김민군을 스캔하려고 딱 갔는데 거기서 왜냐면 김민군이 삭제하려고 하다가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김민군을 기억 스캔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북부지검에 여기 우석도 검사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동백을 폭행 안 되니까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해버립니다. 검찰한테 호송되는 와중에 이렇게 수갑도 약간 풀고 또 이렇게 탈출을 하면서 접촉을 또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내냐? 여기 임중현 지검장이 관련됐다라고 찾아내서 쫓아 올라가죠. 올라가서 결국은 만났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연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임중현 지검장한테 성매매를 하려고 김석영이 가고 있는 와중에 다른 그 범인한테 납치된 거였어요. 기다리고 있던 임중현 지검장은 자기 비서를 불러서 비서하고 지낸 거였습니다. 네, 내막이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다시 수사하면서 여기 한선미 총경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온하리, 온상리 이렇게라고 마을이 있는데 온하리 쪽으로 경찰을 투입하려고 하다가 보직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수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김석영의 대포폰이 발견된 위치들 중에서 이 윤혜림이 실종된 장소하고 일치하는 곳, 그것이 온알이라고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쪽으로 경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고위 관직들이 별장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신웅 차장이 차량 검사만 하고 경찰 투입은 하지 마라 라고 막습니다. 거기에 계속 반발하다가 한선미가 보직 해임돼 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 사실 여기 윤예림은 사이비 종교 범인한테 지하실에 납치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납치됐다가 아주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햇볕을 보고 숨 좀 돌리고 있는데 바로 등 뒤로 장도리를 든 범인이 나타납니다. 위기 순간. 네. 그런데 그 지하실에 납치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그래서 교리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 옆방에
여기 이보현이라는 다른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피해자가 이보현이 여기 윤예림한테 그러는 거죠. 매주 화요일마다 사람을 죽인다. 교리 시험에서 90점을 넘지 못하면 죽는다.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윤예림은 90점 받았고 이보현은 75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 90점을 넘으면은 교리 공부 다 했으니까 죽여버리고 90점이 덜 되면은 아직도 가르쳐야 되니까 살려주는 그런 게 실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자, 절망에 빠진 윤혜림이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천장에서 환풍기 통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도망을 가죠. 이보현이 자기도 데려가 하면서 소리치니까 그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막 추적합니다. 환풍기 이 통로를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 괴한의 옷이 못에 탁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면서 아슬아슬하게 이 윤혜림이 밖으로 탈출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등 뒤에 장도리를 든 범인이 나타나 버렸다. 네, 7번째 마지막 내용은요. 이 동백이 결국은 붉은 돼지 그림을 찾아냅니다. 동백은 이제 갈림길이 있는 곳에서 오나리, 온상리 이 두 쪽 갈림길 중에서 햇볕이 잘 드는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온상리 쪽으로 수색을 합니다. 온상리 쪽을 막 수사를 하다가 어느 곳에서 풍양계에 이렇게 달린 천 그쪽에 붉은 돼지 그림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림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돼지 그림을 발견해냅니다. 아마 이쪽이 저 피해자들이 있는 곳과 관련된 곳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메모리스트 1, 2회 3월 11일, 12일 반영된 내용 간단한 줄거리였습니다. 아주 빠르고요. 또 제가 요즘에 그 본대는 말하라도 리뷰를 하고 있지만 비교를 해보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유쾌하고 코믹적인 부분이 이쪽이 좀 더 많습니다. 다른 쪽은 훨씬 더 무겁고 깔아앉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유쾌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역시 웹툰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앞으로 계속 다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